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은 집은 언제 사야 할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집은 4년간 조롱의 문장이 있었죠.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쌀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사실 지난 4년간의 트렌드였습니다. 거의 한 4년도 아니에요. 2015년부터 2022년 한 2021년까지 이 6년의 기간 동안 거의 오늘이 제일 싸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내려갔고,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었던 거죠. 그 말을 믿었지만 집은 오늘이 제일 싸다고, 결국에 이 말이 맞았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세상을 깨달았구나 라고 해서 달려가서 피레침, 요새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 위에 피레침이 있었습니다. 그 피레침처럼 치솟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고점을 잡았고, 그 고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요원해진, 멀어졌다는 거죠. 근데 내 집 마련은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인연이 있는 거고, 인연이라는 게 뭔데라고 하면요, 내가 집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결혼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혹은 독립을 한다든가 여러 면에서 집이 필요한 시점이 있고, 그 시점에 대외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집이 굉장히 싸고 지금 침체기에 빠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이라든가 세제 혜택, 세금 관련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시점이면서도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지 않으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반면에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심리가 무서우니까 꺼려지면서 전세와 월세로 몰리고, 그러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서 마침내 전세를 사나 매수해서 거주하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게, 만약에 그 시점에 내가 결혼이나 이사를 하나 독립을 하게 되면은 딱 1번과 2번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절묘한 순간이 만들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하는 저를 포함한 그리고 본업이 부동산 업자인 분들도 대개는 2010년대 중반에 전세 가격이 치솟고 매매 가격과 별 차이가 안 날 때 우연하게도 집을 샀고, 그걸로 갭 투자를 했고, 그래서 집을 사는 게 서민과 중산층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너도 나도 살아라고 가서 말을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대외 환경이 맞물리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번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정말 기만이라고 느끼는 그런 말이, 나는 정말 없이 시작했는데 집을 사서 부자가 됐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파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신혼집을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부모님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세법상 인정하고 있는 한도보다 아래에서 돈을 조금 지원받아서 결혼을 했고, 신혼집을 오피스텔 원룸에서 꾸렸고, 그걸로 제가 돈을 굴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번듯하게 살게 됐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그런 과정을 지나온 거를 두고 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만약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거를 되갚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운 좋게 부모를 잘 만나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저금을 제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의 종잣돈이 돼서 지금의 어떤 자산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됐는데, 그거는 제 부모님의 어떤 서포트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현금으로 2, 3억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해서 난 부모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요새 말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부모를 심지어 부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인은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졸업을 해놓고는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없이 여기까지 왔고 내가 대출 갭 투자로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정부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해, 나도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정말 기만적인 행동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좀 다른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집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하여금 복합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해야 하고요.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남에게 상처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면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남한테 상처를 주지 않나를 되짚어보고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돌아와서 집이라는 자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 오늘이 굉장히 싸긴 했었습니다. 대체로 이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앱에서 가져온 지수 변동률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로 판단하는 부분인데 어쨌건 간에 이게 파란 선이 매매 가격이고 주황색이 전세 가격인데 2008년, 2009년 이후에 거의 6년의 시간 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폭등한 뒤에 지금도 이렇게 강력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오늘이 제일 싼 거는 긴 시계열에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시점에 사서 여기에 팔고 하면 손해를 본 거고 누구는 이 시점에 사서 여기에 팔고 다시 여기에 사고 여기에 팔고 하면은 이득만 본 구조가 되는데 이런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고 우리가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인 장기 추세선에서 주택을 사도 된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왔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집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건데 필요도 없는데 집을 산다? 들어가 살면 되니까 그냥 사라고 하는데 집이라는 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거의 10분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신도시에서 분당에서 서울 학교를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 살고 힘들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편안하게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 내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 라는 말이 그렇지 않은 게 어쨌거나 부동산 갭 투자로 성공한 대성한 부자는 없습니다. 작은 부자들도 대체로는 정말 좋은 매물들 강남 일대를 공략해가지고 버틴 분들이 된 거고 그렇게 그 집을 사서 그 집 매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본업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본업을 잘 하려면 결국에 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 것도 중요하고 내 주거 환경이 쾌적한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들어가 살면 되니까라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조언이고 썩다리 살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리고 투자용으로 산다. 집이라는 게 2021년에도 고점이 아니고 언젠 계속 오른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선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때 사고 결국에는 고점을 잡았죠. 반드시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산이 또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소액 투자 제가 이 관련 영상 올렸었는데 소액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싼 게 비지떡이기 때문에 주로 소액 투자는 뭐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업자들이 그렇게 잘했으면 2021년에 그렇게 업자로 활약하다가 2023년인 지금 그렇게 괴로워할 리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제 현실적인 조언은 2023년에 인서울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서울 최고 방법은 청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썩다리 구축을 살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례보금자리론 이거 곧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등? 그렇게 2020년 코로나처럼 급등한 시기는 제가 알기로 1980년대 말 올림픽 개최 이 시점이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 몇 년, 2, 3년의 현상을 보고 야 내가 부동산에 관심 가진 게 2017년부터인데 3년 지나서 폭등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아도 3년 지나면 또 폭등할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로 굉장히 접근하는데 뭐 또 폭등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최소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기의 코로나 뿐이면서 세상을 다 이해한 척 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집이라는 건 언제 사면 좋을까? 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내 개인적인 여건에서 집이 필요한 시점인 결혼과 이사와 독립하는 그런 시점과 이게 맞물릴 때 뭐가 맞물리느냐? 바로 주택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
부양책들을 주고 세제 완화, 세금을 완화해줘서 사기 좋게 만들어주고 또 마지막으로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서 지금 이 금리에 집을 안 사면 언제 사겠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싸게 대출을 내어줄 때 일예로 2019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1%대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4% 왔으니까 싸다라고 사라고 하는 건 업자들이 너무 단기간의 조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굳이 그렇게 서울에 집을 사고 싶다면 청약을 좀 더 알아보시고 그 입지를 분석하는 게 더 좋은 타이밍이지 굳이 지금 시장으로 뛰어나가서 썩다리 구축 아파트를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오늘 제 결론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오늘 당장 매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